영천의 한 저수지 뚝이 무너져 토사물이 인근 주택과 농경지를 덮쳤고 놀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등 군대 내 폭력과 자살이 잇따르자 모병제 도입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농민회가 쌀 개방 반대와 한중 FTA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해 경랑이 예상됩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선두 질주에는 노장 선수들의 활약이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 클릭스포츠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지역에서 비 피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를 보셨습니다마는 지은 지 69년 된 경북 영천의 한 저수지 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토사물이 인근 주택과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수지 둑의 일부가 뻥 뚫렸습니다. 무너져 내린 둑을 통해 저수지 물이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북 영천시의 괴현저수지 둑이 무너져 6만 톤 가까운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수지가 붕괴된 곳은 평소 수위 조절을 위해 물러미로 사용되는 구간이었는데 불어난 물에 견디지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종이장 찢어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커먼 물이 쓰나미처럼 물러오는 거예요. 그래 직감적으로 못에 이상이 있구나. 저게 저수지에 이상이 있구나 생각하고 제일 먼저 119에다가 인근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수지에서 새어나온 물이 인근 주택과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은 온통 진흙으로 덮였고 냉장고와 각종 가재도구 등 성한 것이 없습니다. 인근 오소리 사육장도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일단 사람만 살아야 되겠다 싶어 물이 갑자기 터지면 높은 지대로 지금 일단 올라가야 되니까 그건 다 버리고 올라갔습니다. 영천시는 주택 2가구와 농경지 5,000제곱미터가량이 침수된 것으로 보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저수지 뚝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것이 경북도 내 저수지의 현황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앞세울 뿐 실제 예산 배정은 인색한 땜질식 처방에 그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경주의 산대 저수지 뚝이 터져 상가와 차량이 침수되고 주민이 대피하는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청송군 구천 저수지 뚝 일부가 함몰됐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예방과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공연불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무너진 영천 괴현 저수지는 붕괴 조짐이 있다며 주민들이 이미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무시됐고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저수지에 이상이 있다고 작년에 봄에서 한 가을에 한 3회 정도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영천시에다가 제기했는데 그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그걸 해주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괴현 저수지는 올해 실시한 특별 점검에서 B등급, 그러니까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붕괴돼 안전 점검이 형식적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우리나라 저수지 3개 가운데 한 개꼴인 5,500여 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78%가 50년 이상 된 낡은 것입니다. 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위험한 저수지도 319개나 됩니다. 제방에 누수가 있다든지 주요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을 D등급으로 해서 미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은 당장 보수가 시급한 135개 저수지를 올해 선볼 예정이지만 확보한 예산은 100억 원뿐입니다. 저수지 하나에 7,400만 원이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낡고 위험한 저수지가 쥐레처럼 경북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도 인색한 예산 배정에 땜질식 처방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언제 또 둑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초등학생 남매가 불어난 하천에 빠져서 오빠는 숨진 채 발견됐고 여동생은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금호강 지류인 동화천에서 10살 이모군과 9살 여동생이 급류에 빠졌습니다. 이 군은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빠진 곳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시간 넘는 수색을 벌였지만 여동생 이양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오늘 사고는 이군 남매를 포함한 어린이 4명이 하천 주변에서 놀다가 물에 휩쓸려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목격자에 따르면 실종된 이양이 미끄러져 물에 빠지자 오빠가 여동생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두 남매가 빠진 현장입니다. 이곳은 징검다리가 놓여 있어 시민들 누구나 물가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인근 공산댐에서 방류 작업을 하면서 수위가 올라가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시야 확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물이 좀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 그 부분은 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 구조대원들을 로프로 같이 연결해가지고 최대한 넓혀가지고.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하천 하류 주변에 대한 구조 수색 작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많은 비로 금호강물이 역류하면서 대구시 고산동 일대 포도와 복숭아밭도 침수됐습니다. 대구 고산 3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최근 계속 내린 비로 금호강물이 불어나 역류하면서 채소밭과 포도밭, 복숭아밭 등 약 10,000제곱미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센터는 오늘 새벽 매호 수문과 성동 수문을 급히 닫아 역류를 차단했지만 하루 종일 배수펌프를 이용해 물을 뺐다고 밝혔습니다. 군대 내 가혹 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역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병제,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만 군에 가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도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형 기자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예, 모병제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런 좀 그것도 저는 조금 찬성하는 쪽입니다. 모병제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고는 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가혹 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 이후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선 군 모병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고 SNS 등을 통해서도 모병제를 둘러싼 찬반 토론이 뜨겁게 진행 중입니다. 가혹 행위는 근절되어야 되겠지만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녀의 군입대를 앞둔 부모들은 모병제 도입, 징병제 폐지 논란에 대해 심정이 더 착잡합니다. 아들 하나뿐인데 나도 보냈지만 보내놔놓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는데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병제 도입 논란은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는 청년들이 삐뚤어진 군대 문화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불신에서 비롯됐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모병제 논란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모병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주장과 군대 내 가혹 행위와 모병제 도입은 따로 봐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합니다. 모병제 논란의 쟁점과 도입 가능성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병제가 과연 군대 내 폭력 등 각종 문제를 없애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자발적 의사로 군대에 온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폐쇄적 조직 문화가 사라지고 폭력 행위도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게 모병제 도입론자들의 시각입니다. 문화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일자리에서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고 인간다운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꼭 필요하고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41년 전 모병제를 도입한 미국 군대에서도 군대 내 폭력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기강 유지를 위해서는 모병제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의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나 또 병들 사이에 그런 인권에 관한 이런 게 확고해야지 사고가 안 생기는 거지. 그런 게 모병제 한다고 완전히 그게 해결책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찬반 의견은 국방 예산 증액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갈 경우 현재보다 25%가량 국방비가 더 든다는 반대론과 60만 군대를 30만으로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찬성론이 분분하고
군인 수를 줄이면 국방력이 약화된다는 주장과 현대전에서 군인 수로 국방력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남북 대치 국면, 출산율 저하로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등 모든 현실을 고려한 중장기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 교육위원회는 중간고사 복수정답 인정소송으로 인해 대구의 한 고등학교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당 학교 수험생 전체의 성적을 재처리하게 돼 혼란과 민원이 예상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별 직무 연수를 강화하고 교권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민회가 쌀 개방 반대와 한중 FTA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경북 농민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해서 경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농촌의 살림살이 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쌀 80kg 한 가마니당 생산비는 2009년 9만 원대에서 2012년 처음으로 11만 원대로 오른 뒤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산비가 오르면서 쌀 소득률은 반대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쌀 시장 개방을 결정했고 중국과의 FTA 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농 경북도연맹이 투쟁 선포식을 갖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거듭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농민회는 쌀 개방 반대와 한중 FTA 중단, 농축산물 가격 폭락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다음 달 1일 각 지역별로 결의대회를 하고 18일 경북 농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1위 농도인 경북에서 시작되는 농민 집회는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며 올가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선두 질주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1위가 유력시 되는 삼성의 저력, 여러 선수들의 활약이 있겠지만 오랜 시간 팀을 지켜온 선배 선수들의 활약이 올 시즌 좋은 성적의 원동력이자 팬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석원 기자가 선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정규 시즌 1위를 넘어 4년 연속 우승을 향한 삼성 라이온즈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압도적 선두를 지켜오고 있는 삼성의 올 시즌, 특히 팀 타선을 이끄는 고참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지난 시즌 부진을 보였던 이승엽, 올 시즌 홈런포와 함께 영양가 높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패했던 경험을 정말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을 풀거나 코피에 끈을 놓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시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즌 마쳤을 때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고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류중일 감독도 늘 키플레이어로 지목한 이승엽. 절박함을 바탕으로 올 시즌 부활을 알렸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해야 할 역할, 하고자 하는 의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대로만 하면 우리 팀 선수들이 또 대구 경북 시민들이 원하는 통합 4연패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불가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엽이 홈런의 기록을 쓰고 있다면 꾸준함으로 새로운 기록들을 써가는 박한희의 활약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일 시즌 100안타를 돌파하며 데뷔 이후 14년 연속 100안타를 기록한 박한희. 양준혁 선배님이 16년 연속 안타를 쳤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하나만큼은 기록을 깨고 제가 은퇴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 기회가 된다면 또 2000안타도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통산 100호 홈런과 1000득점과 같은 기록은 한 팀에서 빠짐없이 시즌을 치르며 써간 박한희의 꾸준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기록에 대해서도 이제 팬들이 이제 한 번씩 알아봐 주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좀 야구하는 재미가 좀 많이 나고요. 세대 교체의 물결 속에도 팀을 지키는 고참급 선수들의 맹활약은 우승을 향한 삼성의 시즌에 팬들이 한 번 더 감동하는 이유가 돼주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석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의 하나로 청년 맞춤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위한 5개 분야 실천과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선취업, 후학습 기반을 조성해 고졸 인재 10,000명을 양성하고 도내 마이스터고 4곳을 추가로 설립하며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와 청년 창업 CEO 육성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5,00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청년 뉴딜 정책을 통해 10개 분야 60개 사업에서 일자리 10,00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올 들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대구가 1,583건, 경북이 11,9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구는 180%, 경북은 57% 늘어났습니다. 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는 것은 기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주택 건설 업체들이 공급량을 늘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3시 반쯤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에서 불이 나 대학원생 26살 이모 씨가 40여 분 만에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4층 자동 폐쇄 장치에 명령을 내리는 연동 제어기 내부가 타 소방서 추산 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연동 제어기 안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옆에 있는 우리들 병원 5개 층을 임대해서 제2별관으로 사용합니다. 대구시는 시청 본관이 너무 좁은 데다 권영진 시장 취임 후 단행된 조직 개편에 따라 필요 공간이 더 늘어나 사무 공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제2별관에 입주할 부서와 명칭 등을 간부회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햇과일 출하 물량이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나는 만큼 다음 달 2일에서 4일 사이가 추석에 쓸 사과와 배의 구매 적기로 전망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다음 달 1일에서 3일 사이, 명태는 추석 5일에서 7일 전, 채소는 추석 4일 전후를 적기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